안녕하세요. 부자비즈의 이경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이들 힘드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매출을 올릴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매출을 올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항상 가장 유효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신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신상품을 출시해서 성공하게 되면 기업의 매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굽네 치킨의 볼케이노 치킨이라든지 또는 교촌의 허니치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대박 성공 상품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점뿐만 아니라 또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제조업이나 판매업에서도 신상품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신상품을 개발해서 출시하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과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서 판매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품 하나만 잘 선정하고 그것이 성공하게 되면 갑자기 돈방석에 앉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신상품 하나로 기업의 사운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업자들이 대박의 꿈을 안고 신상품을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수한 상품을 그냥 방치해 두거나 폐기 처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기존 상품의 경우 이미 알려져 있고 어느 정도 판매량이 있지만 신상품은 다릅니다. 아무도 그 상품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알리려고 하는 노력, 판매 촉진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업자들이 그 제품을 찾아내고 개발하는 데 들이는 비용에 비해서 그 제품을 마케팅하고 촉진시키는 데 들이는 노력이 너무 미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박나는 신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상품은 폴바셋에서 판매하고 있는 말차입니다. 제주도 말차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제품을 출시해도 묻힐 수가 있죠. 하지만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벽면 하나를 전체 크기로 해서 현수막을 걸어둔다고 하면 분명히 그 주변을 지나다니는 고객들은 저거 뭐지? 저거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시도구매라고 하는데요. 일단 시도구매 한번 먹어봐야지만 다음에 또 먹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벽면을 가득 채운 현수막은 사람들에게 단번에 저 음식을 한번 내가 구매해서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마케팅은 별것 아닌 상품도 보석으로 만들어서 프리미엄한 가치를 누리게 합니다. 반면에 마케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수한 상품도 제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죠. 팔리는 것이 상품이지 팔리지 않는 것은 아무리 우수해도 상품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부근에는 동인동이라고 하는 매운 갈비찜 전문점이 있습니다. 매운 갈비찜은 저녁에 모듬전과 또 막걸리와 함께 많이 마시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런데 오피스가의 경우 이 점심시간이 매출을 올리는 중요한 동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이후에 점심시간을 딱 12시부터 1시까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손님이 적을 때 먹으러 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11시부터 이른 점심을 먹거나 아니면 아예 점심시간이 끝난 1시 이후에 2시 이럴 때 가는 손님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오피스가에서 점심시간에 회전율이 보통 1회전에서 2회전, 1.5회전 정도 하게 되는데요. 히트하는 그런 점심 메뉴가 있게 되면 3회전, 4회전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줄어든 매출을 점심시간에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 하나가 갖는 힘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인용이기 때문에 자기가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이렇게 인기 상품은 매출을 끌어올리는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상품 마케팅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고객 접점을 늘리기 위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음식점이라면 매장 앞에 배너를 설치하든지 벽면에 포스터를 붙이든지 또 테이블 시트지에 광고를 하든지 TV 모니터로 상영을 하든지 메뉴판에 특별한 표시를 하든지 일단 사람들 눈에 많이 띄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조건 여기저기 눈에 띄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걸 누가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실제로 신상품을 개발해 놓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NS 마케팅을 하든 홈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걸던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하든 언론 홍보를 하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가급적 많은 고객들과 접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도구매 이벤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한번 시도를 해봐야지만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어서 구매를 하지 않든 다시 재구매를 하든 결정이 납니다. 기존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사은품처럼 선물하는 방법도 있고요. 출시 기념 할인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제품 구매 고객에게 무료 복권을 증정하거나 또 무료 음료수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단골 고객 및 VIP 고객 마케팅인데요. 이런 중송 고객들에게는 특별 할인을 해주거나 또 비싸지 않은 상품이라면 무료로 증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수 고객에게는 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만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신상품이 출시됐을 때 바로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음식점이라면 단골 고객들에게는 무료 시식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을 미안하게 만드는 것은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인데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플루언서도 등급이 다양하기 때문에 마케팅 대행사를 이용하게 되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도 마케팅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제3자 인정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시도해보게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평가단이나 모니터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리뷰를 해주는 모니터들에게 할인율을 적용해 주거나 무료로 제품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와디즈라고 하는 펀딩 사이트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곳에서는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구매 고객을 모집하고 그 선구매 고객들이 자신들이 구매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해주는 그런 효과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시도구매 고객을 모집할 수도 있고 또 입소문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와디즈를 일부러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평가단이나 모니터들은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모니터에 참여해서 혜택을 받은 고객들은 적극적으로 입소문을 내줄 수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는 긍정적인 리뷰와 댓글, 바이럴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니터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여섯 번째,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요. 바로 미닝아웃 마케팅을 접목하는 것입니다. 즉, 신상품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벤트와 연결하는 겁니다. 해당 상품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이나 또 응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죠. 구청을 통해서 동네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고 또 인근에 가까운 고아원을 통해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가까운 곳에 군부대가 있다면 그런 군부대에 기증할 수도 있겠죠. 지역사회 학교 중에 축구부가 있다면 그런 운동부에 기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고생을 많이 하는 지역사회의 소방서 대원들에게 기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선행을 통해서 그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당연히 좋아질 것이고요. 또 함께하는 조직원들도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일에 첫 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첫 출발이 선행에서부터 출발한다. 왠지 뭔가 기운이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에너지가 좋은 출발을 약속할 수도 있겠죠. 일곱 번째, 구매 제한 마케팅입니다. 어떤 상품이든지 그 상품의 소비와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우정을 전하고 싶을 때, 데이트할 때, 또는 가족 외식을 할 때, 기분이 꿀꿀할 때, 음식이든 공산품이든 그 상품이 가장 필요할 때를 찾아내서 구매 제한을 하는 마케팅을 하는 것이죠. 갤럭시 S20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구매 제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갤럭시 S20은 이미지가 강화된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사용할 만한 모든 경우의 수를 맞춰서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 사진을 찍을 때, 어디 여행을 갔을 때, 또는 동영상을 제작하고 싶을 때 사진과 영상이 필요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광고를 제작한 것이죠. 넓게 이 제품 좋으니까 사세요 라고 하지 말고 딱 필요한 시점에 송곳처럼 찍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 바로 구매 제한 마케팅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상품의 용도를 더욱 명확하게 각인시키면서 확실한 존재감을 가질 것입니다. 원래 약자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좁히는 전략인데요. 신상품도 아무래도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기존 상품에 비해서 약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자의 전략이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셀럽 마케팅입니다. 사실 이 방법은 좀 운이 따라줘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이기도 하고요. 셀럽들의 언급이 폭발적인 대박 성공으로 이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메가
인플루언서들에게 유료 마케팅을 하려면 뭐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은 이미 상식적으로 잘 알려진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메가 인플루언서들이 전부 다 유료 마케팅만 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과거에는 메가 인플루언서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었지만,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댓글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쇼핑몰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접촉을 통해서 정말 유명한 분이 자신의 상품을 리뷰해주는 그런 행운을 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드리지 않고는 어떤 것도 기회를 잡을 수가 없겠죠. 공중파 방송에는 유료 마케팅을 하는 것이 힘들지만, 하청 제작업체들을 통해서 암암리에 유료로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이죠. PPL의 경우에도 굉장히 비싼 PPL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PPL도 있습니다. 이런 마케팅은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는 기업이어야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이라도 상품성이 뛰어난 그런 제품이라면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고 메일을 보내고 정보를 제공한다면 무료로 소개될 수 있는 그런 행운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10번째, 언론 홍보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미디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언론에 홍보를 한다고 해서 어떤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요즘은 유료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고, 잘 소개된 그런 홍보 문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상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고 여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기자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능숙하진 않더라도 정성을 담은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제품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다 보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분들의 제품에 대한 소개를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의 신상품을 대박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노력들을 알아봤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신상품을 드리는데 들어간 노력 못지않게 마케팅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마케팅 계획이 없는 신상품은 아예 개발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신상품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회사 직원들밖에 없을 텐데, 그런 마케팅에 대한 계획이나 노력 없이 신상품을 출시한다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라는 거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마케팅 전략부터 먼저 세우고 나서 상품 개발에 착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 우리의 사업과 상품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시장이 원하는 상품을 개발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죠. 마케팅에 유리한 상품명까지 미리 지어놓고 제품 개발에 착수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품을 개발하는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을 미리 짠다는 것은 팔릴 수 있는 상품을 만든다는 것과 동의어이고, 또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단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케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성과 상품의 완성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부 평가, 또 일반 고객들의 반응, 그리고 테스트 판매를 통해 정밀한 모니터 과정을 거치고 충분히 대량 판매가 가능하다고 확신이 들 때, 상품성에 자신감이 있을 때 마케팅을 시작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개발한 그런 제품을 출시하고 나서도 사소한 하자나 AS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제품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요즘은 상품의 기능 못지않게 디자인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식점이라면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신메뉴 개발 때문에 매출 비중은 낮은데 그 메뉴 하나 때문에 새롭게 장을 봐야 해서 재고 부담을 많이 안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능성 제품이라면 반드시 AS와 하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새로 개발한 앱이나 쇼핑몰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유저 인터페이스, 사용자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완벽히 준비됐다는 자신감이 없다면 시장 테스트를 통해서 제품 개선부터 하는 것이 마케팅보다 우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개발하는 신상품,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10가지 방법 알아봤고요. 또 주의할 점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또 창업을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과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